영화를 만드는 계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영화가 너무 하고 싶어서 마지막 이제 해양대를 이번에 졸업하면서 영도를 떠나게 되는데 과연 영도에서 만들 수 있는 영화가 뭘까? 영도에서 만들 수 있는 영화가 내가 만들 수 있는 과연 영화가 뭘까?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시나리오를 쓰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는 영도에서만큼은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사실 부산에서 영도는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장소입니다. 그리고 대개가 비슷비슷한 곳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로케이션지를 좀 잘 찾아다니기 위해서 꼼꼼하게 애쓴 경우들도 있고 상업영화, 독립영화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도를 찾아오는데 이 영화에서 드러나는 뭐 영도, 그 다음에 그 로타리아 풍경, 그 다음에 등대, 뭐 바닷가 다 감독님이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던 공간들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는 건가요? 예, 제가 대학교 이제 해양대라는 영도에 있는 해양대를 다니면서 뭐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뭐 과제를 하면서 영도를 많이 돌아봤던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는 바깥 사람이잖아요. 외지인이잖아요. 제가 봤을 때 영도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로케이션들을 최대한 영화적 시나리오와 그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. 많이 알고 있었던 것도 많고요. 예, 저는 질문 한 가지 정도만 더 하고요. 그 다음부터는 관객들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화보다 좀 재미난 걸 발견을 했는데 영화가 시작한 지 한 30분 되니까 그제서야 일영이 처음으로 말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는 매번 말을 잘해요. 그리고 1시간쯤 되니까 얘가 칼을 잃어버리게 되죠. 그리고 아주머니가 칼을 줍게 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반쯤 되니까 이제 그 등대가 다 지나고 나서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아주 청아한 햇살이 내리쬐는 낮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. 음, 왜 이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예요? 아니면은 약간 영화가 저는 삼동무돼 있다는 느낌까지도 받았거든요. 그리고 그 중에 등대 장면, 밤의 등대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SF의 마지막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제가 본 게 좀 이게 괴상하게 본 건지 아니면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. 그 30분마다의 어떤 생동도. 제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조금 더 봐주셔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건 관계예요. 일영과 화해는 이제 남이잖아요.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 관계를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영화 안에서 제가 숨겨둔 장치들이 있습니다.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흰 우유하고 핏물인데요. 그게 첫 번째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흰 우유는 말 그대로 일영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. 일영이 밟지 않습니다. 하지만 후반부의 핏물은 일영이 밟아요. 그 말은 즉슨 피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30분보다는 60분에 등대 색깔이 비교가 됩니다. 화연이 이제 죽음을 일영을 위해서 복수와 죽음을 결정하는 단계가 그 낚시하는 장면인데요. 거기서 등대는 홍등대입니다. 빨간색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태종대는 하얀색 등대입니다. 이런 관계를 제가 설정을 했고 이것을 관계로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한 생각하면 그건 의도한 건 아닌데요. 하여튼 그런 제 의도와는 달리 봐주셔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아니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극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공교롭게 그 즈음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행동들하고 같이 동반돼서 쫙 펼쳐나가는 게 그게 이렇게 되게 좀 묵직하고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드린 질문이고 예, 또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요. 영화에
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. 예. 네, 영도 풍광 안에서 과하지 않게 그 인물들의 관계들이 이제 따라가기 되게 좋았는데 왜 이런 그러니까 뭔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로 영도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왜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중간에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 저는 정확하게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. 각자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그러니까 다만 아픔이 되게 있는 두 사람이구나. 그리고 그 다리 저는 사람한테 뭔가 둘 다 복수심은 있구나. 이 정도가 저는 이해는 돼서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은 이제 앞뒤에 로타리 장면과 그 중간에 사실 그 이제 해녀 아주머니께서 빵을 혼자 먹는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. 그걸 꼭 찍었어야 되는 이유? 저는 좋긴 했는데 사실 카메라 좀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일단 왜 아픔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장선상인데 영도라는 지역에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근데 영도는 제가 봤을 때 아픔 그 자체였어요. 외지인이 봤을 때. 제가 영도라는 영화도 봤었고 또 영도에서 많이 창작된 만들어진 영화들을 봤었는데 굉장히 어두운 면이 많더라고요. 낡은 부분 또 안 좋게 묘사되는 것도 많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도에서 사시는 사람들이 영도를 에서 뭐더라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되게 자부심도 갖고 있고 영도를 되게 사랑하고 괜찮다고 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영도는 괜찮은 곳이다. 살기 괜찮은 곳이다. 그림자들의 섬이 아니라 그림자가 꺾일 수 있는 섬이다. 과거처럼. 그래서 아픔 있는 두 캐릭터를 통해서 전환시키고 싶었어요. 아픔이 극복될 수 있는 공간. 그래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 두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끌고 나갔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거는 이제 빵 먹는 거는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어요. 근데 후반 작업하다가 굉장히 소스가 부족해서 뭔가 연결점을 찾고 싶어서 다시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빵 먹는 장면은 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빵이 엄마가 먹는 아주머니 그러니까 화영이죠. 화연이 먹는 빵 그다음에 그 누님하면서 다니는 직원 있잖아요. 그 가서 또 먹은 빵. 그다음에 이병이 이렇게 사들고 와서 먹는 빵이 같은 빵. 그 제이스 25셰프는 단팥크림 빵입니다. 좋아하는 빵이. 이렇더라고요. 제가 만약에 일영이 돼봤을 때 어렸을 때 이 일영이라는 캐릭터를 첫 번째 장면부터 쭉 보면 굉장히 그냥 살인마 같기도 하고 이제 어떤 어두운 면이 많은데 순수한 면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 단팥크림빵 안에 있는 그런 크림 같이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거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. 예, 또 질문 하실 분. 혹시 영도 주민은 영화 보러 안 오셨나요?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?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. 저는 그 영도에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다 보내고 그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26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 영도에 대한 그 애착심은 말씀대로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애석하게 제가 영도와 관련된 영화를 접하면은 말씀대로 굉장히 어두운 면을 통해서 뭔가 진한 자극적인 정적인 내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영도로 돌아오고 싶었고 영도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좀 더 활기찬
예전과는 달리 다리도 더 많이 생기고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. 그 향후에 이번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영도의 어떤 밝은 모습을, 아주 활기찬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. 제가 시나리오를 막 많이 쓰는 편도 아니라서 아직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아마 곧 또 누군가가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꼭 그랬으면 좋겠고. 그 오늘 8시에요. 그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다큐멘터리를 상영을 하는데 그 해녀 할머니하고 전밭이 골목에 있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? 그 예상외로 굉장히 밝고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다큐멘터리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관람해 보시면은 약간 마음이 풀리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? 그러면 질문 제가 그냥 하나를 먼저 하고요.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감독님 얘기하신 거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보면은 일영은 그 필영이었죠. 예. 그 사람을 쫓고 그 다음에 그런 일영을 화연은 또 이렇게 쫓아서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인심 어린 시선으로 또 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것들이 또 한번 역전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일영이 필영을 쫓아다니는 거는 밤에 복수 뭐 제가 어떻게 언제 내가 칼을 들고 공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이라면 이 화연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 쫓는 사람들이 이제 원형처럼 저는 느껴졌어요. 그리고 로타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보름달 빵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에 등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쫓는 구조들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일영은 필영을 쳐다보고 화영 같은 경우는 또 일영의 뒤를 쫓으면서 이 아이를 쳐다보는데 각자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는 자기 과거고 상처고 그 다음에 아직도 해소화되거나 풀리지 않는 삶에 되게 힘겨운 어떤 것들을 계속 쫓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그 마지막에 그 장소로 태종대 등대가 나타났을 때 앞에 등대하고는 또 진짜 사뭇 다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대하기도 하고 압도적이기도 하고 사람은 그 밑에서 되게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 감독님 굉장히 공들여서 이건 나중에 보여줘야지라고 약간 아껴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. 그 마지막 등대 씬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? 그 마지막 씬을 태종대로 하겠다는 거는 시나리오부터 원래 있었고 그게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무방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태종대의 불빛이 계속 돕니다. 계속 돌아요. 방향은 중요하지 않은데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계속 돌아요. 그런 것들이 인물 간의 관계랑 또 우리의 삶이랑 얽히는 것 같다라는 마지막 그 빛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. 혹시 질문 이 관객 질문 중에요. 그 좋은 분들에게 뭐 영화제에서 선물을 준다고 하거든요. 좀 도전하실 분 안 계세요? 질문을 구걸하는 게 좀 싫은 것 같지만 예 문창인 감독. 구걸이래. 근데 영화가 좀 많이 어려워. 어렵고 너무. 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는 정말 너무 잘 봤고요. 영화 외적인 어떤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되게 제가 경험했던 영도의 어떤 것들도 생각나고 이래서 저는 부산에서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영도를 겪었다면 아주 잠깐의 그 겪었던 경험밖에 없는데 2012년도 한진중공 포함할 때 그때 그 밤에
경찰들이 길을 다 막아가지고 골목골목을 막 돌고 돌아서 집회 현장을 막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도 나고 해서 되게 좀 좋았는데 어쨌든 질문은 이 영화가 거의 중후반부쯤에 그 일영이 그 물속에서 어쨌든 굉장히 그 분노를 표현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 그 어떤 삶의 어떤 그 복수의 목표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되었다고 좀 저는 받아들이고 그 결말이 그 일영과 그 화연 그 길상의 엄마가 좀 어떤 어우러져서 같이 뭔가 좀 밝은 어떤 미래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화연이 복수를 대신하고 그렇게 영화가 끝났어요. 그 일영이 혼자 남고. 근데 영화가 만약에 그 제가 기대했던 어떤 그러니까 감독님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인물 이름이 자꾸 생각나서 어머니가 대신 복수를 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둘의 어떤 좀 더 밝은 어떤 미래를 혹시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가 좀 궁금하고요. 감독님 죄송합니다. 네.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아. 일단 먼저 대답을 네. 드릴게요. 그 부분은 없어요.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그건 제 삶에 대한 생각이거든요.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영화 대부분의 영화는 참고 인생을 견디는 게 어떠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군가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? 누군가는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? 하지만 그거를 강요하거나 주입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. 그 필영이라는 인물을 사실 관객들은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쳤다고 할 생각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백고동 소리가 나옵니다. 뱃마을에서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백고동 소리를 울린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밝게 다시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. 저도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문창희 감독하고 좀 다르게 일단은 유사가족처럼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한테 뭔가를 상속을 하고 이제 내가 스스로 복수도 대신해주고 이 아이는 생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 뭐 나는 물려줄 거 물려주고 바다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그것이 우주의 어떤 뭐랄까요 그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태종대 등대의 장면이 나왔고 이러고 나서 일영이 이제 모든 걸 받았다 한들 뭐 삶의 가르침이건 아니면 뭐 어떤 감정이건 간에 그러고 나서 이 햇빛 속에 남겨 있지만 아 얘는 또다시 혼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계속 쓰이게 만드는 결말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. 예 질문이 없고 시간이 다 돼서요. 감독님 앞으로 뭐 계획도 좋고요. 아니면은 이제 졸업하고 나면 정말 영도를 떠나서 이제 부산에 없는 거예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부산에서 지원을 해주면 또 저는 지원 가는 대로 가야죠. 또 그죠 지원이 중요합니다. 이 영화는 거의 제작비 예, 그래서 혼자 다 하신 거죠? 부모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다시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마음은 어떻게 똑같지만 어떤 최소한의 미안함을 안 가지고 싶어요. 작업하면서 제가 제작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스태프들의 눈치도 보이고 피곤하고 하루 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고 연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면 어디든 달려갈 생각. 예, 좀 흔치 않은 영화를 우리가 접했다는 생각 듭니다.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만든 영화를
거기 같은 영화를 만들어낸 윤식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. 이제 계속 좀 영화로 자주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애정을 가진 태도로 이 객석을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예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